그날 저녁 잘못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요? 가족보다 더 가깝고 친구보다 더 편한 인연들 말이에요. 근데 때론 그 가까움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이 겪은 그 순간 함께 들어봅시다. 저는 박은결이라고 합니다. 50살이에요. 저희 가족의 인연은 정말 특이해요. 남편 고만행은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현재 53살입니다. 우리 남편과 형부는 대학교 때 같은 학과 동기였어요. 근데 형부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학년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제 언니 박은혜는 고등학교 때 제 남편과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남편이 형부를 소개해주고 언니와 형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를 남편과 소개시켜줬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형부는 현재 54살로 무역회사 부장을 하고 있고 언니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가족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가족. 우리는 그런 인연들이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요,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주재원으로 살고 있어요. 벌써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죠. 근데 올해 8월 형부가 본사의 연수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휴가도 함께 내서요. 15일 정도를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언니도 함께 와서 우리 집에서 보름 동안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설렜어요. 근데 가족이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지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칠은요, 정말 불편했어요. 저희는 안방을 형부와 언니에게 내줬거든요. 자연스레 우리는 거실 화장실을 쓰게 됐어요. 그렇게 3, 4일이 지났어요. 언니가 오고 일주일이 될 때까지 남편과 저는 부부로서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처음엔 손님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형부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54살인데 정말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요즘도 늘 반팔티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그냥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거죠. 언니도 그렇고요. 뷰티샵을 운영하다 보니 예쁘게 꾸미고 호탕한 성격이에요. 대학 때도 남자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언니 앞에선 저도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인데요. 형부와 있을 때는 정말 활발해져요. 웃음도 많고 형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둘이만 있으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데 집중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언니가 목동에 살 때 가깝게 지내던 언니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부는 직장 동료의 장례식이 있다면서 김해로 가셨고 내일 오후쯤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요, 학교에서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밖에 나가 있기로 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기회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술 한 잔을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없고 형부도 없고 언니도 없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형부? 형부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형부는 말했어요. 본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의금을 인편으로 보냈고 내일 저녁 비행기로 항저우에 다녀와야 한다고. 그래서 일정을 앞당겨서 온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남아 있었어요. 작은 실망 같은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애들이 임원 수련회에 간다는 걸, 1박 2일이라는 걸. 그럼 애들도 없네? 그래서 생각했어요. 3명이 술이나 마셔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교감 선생님 부친이 돌아가셨대. 장례식장으로 가야 해. 늦을 것 같아.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오지 않고 형부는 와 있고 아이들도 없고 제가 준비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좀 속상해 보였나 봐요. 형부가 제게 물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는 형부에게 말했어요. 형부, 언니랑 있을 때 술 한잔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들 없으니 우리끼리 먼저 간단히 해요. 그래. 형부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8월의 여름은 정말 유난히 더웠어요. 에어컨을 켰지만 소주의 따뜻함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어요. 처음엔 식탁에서 마시던 술을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마시기로 했어요.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브래지어를 벗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나름 두께감 있는 흰 티셔츠를 입었었어요. 근데 OTT를 보면서 웃거나 소파에 몸을 기울일 때 목이 넓은 티셔츠라서 안까지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형부가 본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근데 그냥 너스레로 웃었어요. 형부도 아무 일 아니듯 웃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형부의 오른쪽 손이 올라왔어요. 제 오른쪽 반팔 소매 쪽으로요. 정말 천천히, 정말 자연스럽게 제 등, 제 가슴, 제 옆구리를 따뜻하게 스쳐갔어요. 그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따뜻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창문엔 비가 내렸어요. 거실은 정말 고요했어요. OTT 화면에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 밖은 어둠이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뭔가 잘못된 신호가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잘못된 문을 열어버렸어요. 아니, 아무도 명확히 연 건 아니었지만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집어 들었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정말 짧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떠났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정말로. 다음날 아침, 형부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햇빛이 거실에 밝게 들어왔어요. 마치 어제 밤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형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은결아, 세상에는 마음에도 경계선이 있어. 좋은 인연일수록 그 선을 지켜야 오래가지. 우리 계속 좋은 사람들로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그 말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한 건 아니었지만 거의 모든 게 일어날 뻔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게 바뀌었다는 걸. 남편이 장례식에서 돌아왔어요. 우리는 마주봤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더 멀어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일어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형부는? 저는 대답했어요. 항저우 출장. 그날 밤 이후 저는 알게 됐어요. 가족보다 가까운 인연도 있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거리를 둔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거부한다는 게 나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날 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멀어졌어요. 형부와도 남편과도 언니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깨져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그날 밤 거실의 소파에서 만약 제가 다르게 움직였다면, 만약 그 손길을 떨쳐냈다면, 만약 처음부터 거리를 뒀다면, 근데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움직이는 거였어요. 거실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 자체로 뭔가를 끝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선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무죄는 아니라는 것도요. 순간의 선택, 순간의 움직임,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바뀐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경계선이 있나요? 다음 시간에도 라디오 은비수다방의 사연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